안녕. 자, 선생님이랑 첫 수업이죠. 자, 이제 뭐 어쨌든 고3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몸에 너무 힘줄 필요 없이 편하게 내가 뭘 더 하면 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처음 하게 될 부분이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일단 봅시다.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함수의 극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극한? 살짝 기억나요?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게 될 게 첫 단원이 이제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이고, 글씨를 잘 못 써서 잘 보세요. 이게 칠판이 미끄러워서 더 못 쓰겠어. 수열의 극한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사전 작업을 좀 필요한데, 인피니티, 그쵸? 무한대의 개념을 좀 알고 있습니까? 무한대를 뭐라고 생각하죠? 발산? 그렇죠. 발산이 맞죠. 발산의 종류가 무한대인 거죠. 그죠? 무한대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는 특정한 개념의 숫자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계 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무한대는 어떤 정해진 숫자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숫자를 말합니다. 그치?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 누구예요? 엄마? 공. 고모가 제일 부자예요? 아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빌 게이츠, 그렇죠. 빌 게이츠 예전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짤로 본 건데 되게 열받는 영상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 건데 진짜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걔가 편집을 그렇게 해서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람보르기니가 새로 나왔어요. 막 이래. 그죠? 그래서 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억인가 7억 한 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럼 람보르기니를 사려면 돈을 모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빌 게이츠가. 그러더니 다 모였어요. 이러면서 살아간대. 그러니까 빡치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재산이 졸라 많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강남을 살아. 그럼 잘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강남에서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빌 게이츠 옆에 가면 어때요? 그냥 좀 찌끄레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숫자를 갖다 대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커지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무한대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한대도 레벨이 있습니다. 무한대도 레벨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로서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좀 추가돼서 뒤에 나와요. 수열의 극한 뒤에 함수의 극한이 이제 이과 버전으로 나오긴 해요. 그죠? 뭐 삼각함수라든지 지수로그라든지. 그래서 무한대의 일단은 정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죠? 커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1, 2, 3, 4. 이거 계속 커지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무한대죠. 결과 무한대일 거야. 1부터 쭉 센다면. 근데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제곱을 하면서 셀 겁니다. 얘도 결과는 뭐야?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은 비교가 될까? 비교가 안 돼요. 누가 훨씬 커? 얘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실제로 중간에 숫자 하나만 꺼내보자. 100원. 그쵸? 하루에 100원 갖고 살 수 있어? 그런데 100원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만원이죠. 이미 100원, 만원이면 비벼볼만 하죠. 그죠? 그치? 머릿속에 벌써 계획이 촥 생기잖아요. 코노 가서 한 2시간 뻐기다가 뭐 이러면서, 그지? 지금 뭐 이 시기에 코노를 가면 안 되지만,
맞아? 그러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의 제곱은 뭐가 돼요? 1억이잖아, 그지? 하루에 10,000원 갖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쵸? 너 이미 학원비로 아웃입니다. 하루에 10,000원은. 그죠? 얘는 하루에 얼마? 1억이잖아요. 만 제곱하면 1억입니다. 하루 용돈이 1억이면 괜찮겠죠? 그치? 막 선생님이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한마디, 너 씨 학원 확 사버린다, 씨. 이러면서, 그지? 맞아. 그럴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무한대 가기 직전부터 차이가 어마무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이 보였을 때 무한대가 그러니까 좀 낮은 숫자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무한대도 레벨이 있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n 제곱 그 다음에 n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무한대가 되고 얘 무한대 제곱이 될 거니까 그냥 약분하는 개념으로 가도 무한대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 가서 조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한대가 어떤 레벨을 갖고 바라보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배우는 교육 과정이 원래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함수의 극한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이 좀 달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고 A로 가까워지는 그 극한도 있었잖아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 있고 한없이 멀어지는 극한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도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열은 n이 항번호죠. 그죠? an, sn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설명할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 항번호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극한의 종류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극한이 딱 종류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별량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별량의 차이가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잘 들어야 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사인 파이 x 라는 그래프와,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 파이의 그래프, 파이 n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개를 봅시다. 파이 n이라고 합시다. 파이 n. 이 두 개가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자, 쉽게 선생님이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x는요 연속적 별량이고 사인 파이 x라고 한다면 얘는 주기가 얼마죠? 2죠. 그죠? 원래 주기가 2파이고 x의 개수를 나누면 되죠. 오, 좋아요. 훌륭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잘 다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 탄탄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죠?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행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진동이야. 진동이라고 할게요. 진동입니다. 그죠? 근데 사인 n파이는 n은 항번호를 뜻해. 그죠? n은 항번호를 뜻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자연수입니다. 자, 혹시 수열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수열은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수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열은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정의역이 자연수로 바뀐 부분집합이거든요. 그래서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0. 그렇죠. 2파이가 얼마입니까? 3파이가 얼마예요? 파이, 2파이, 3파이. 그러니까 얘는 1, 2, 3, 4 계속 대입해 봐야 뭐야? 0, 0, 0. 따라서 수렴이야.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별량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x를 우리는 연속적 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나이를 먹는데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뿅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속적으로 그 슬프냐? 연속적으로 나이를 먹는 거죠. 아씨,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쵸? 이게 몸무게로 갑시다. 그쵸? 몸무게로 가는데 선생님이 뭐 2자리와 3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 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안 먹으면 훅 빠집니까? 그쵸? 내 몸무게는 연속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쭈르르르륵 하면서 줄죠. 갑자기 몸무게 여기서 여기 있다가 팍 떨어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5kg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 몸이 한 군데 잘리거나, 그쵸? 누가 장기를 뽑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적 별량으로 뭐 살이 빠져야지, 그쵸? 이거를 우리는 근데 이산적 별량이라고 하거든. 그죠? 떨어져 있는 거. 1 다음에 뭡니까? 그렇지. 이 초등학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1 다음에 2입니까? 그렇죠. 1 다음에 2가 아니죠.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이과생답게 1 다음은. 근데 이제 자연수로 보면 1 다음에 2잖아. 그러니까 건너뛴다고요. 1에서 2로 펄쩍 뛰지. 이 그래프를 다 무시하고 1 다음에 바로 2로 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산적 별량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연속 이산.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의 본질은 뭐야? 그래프입니다. 네가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냐 이 얘기고. 그럼 얘는 수열의 극한은 뭐야? 연산적인 추론에 근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발산하는지 그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게 전부 답니다. 얘는 그래프적인 이해를 해주고, 얘는 연산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함수의 극한보다는 수열의 극한이 좀 쉬워요. 그죠? 맞습니까? 차이, 그죠? 저게 신경 쓰였을 수도 있어.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요번에 요거 이제 기초 작업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좀 차이를 확실하게 알겠죠.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차이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좀 더 쉬워요. 왜냐면 단방향이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하지만 수열은 그냥 뭐만 있어? 무한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쉬워요. 그럼 일단 세 번째,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수열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수열을 잘 알아야 돼. 수열을 모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아예 못 박았죠? 수열은 뭐라 그랬어? 함수예요. 알겠어? 잘 봐.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등차 수열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저하는 거죠. 근데 어휘를 좀 이해하자면, 잘 봐. 1, 3, 5, 7, 9. 그쵸? 이걸, 그러니까 앞에와 뒤의 차이를 우리는 객차라고 불러요. 객차라고 합니다. 그쵸? 계단 형식이라고 할 때 객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항과 뒷항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 객차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걸 뺀 걸 객차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요거 차이가 얼마? 2. 요거 차이가 얼마? 2. 요거 차이 얼마? 2. 그러네? 그래서 객차가 같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했는데 이름이 사실 사고를 좀 흐리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요걸 첫 번째 항 A1, 요걸 두 번째 항 A2,
1이라고 하고 얘는 2라고 했어. 그죠? A3, A4, A5 갑시다. 자, 여기서 항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얼마씩 커져요? 얼마씩 더해? 그렇죠.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A 5번째 항을 만들려면 A 3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주면 되냐면 3에서 5가 되려면 공차를 2번 더해주면 돼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외울 게 없어져. 왜? 그럼 AN은 처음 거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니? 그렇죠. 이게 정의예요. 등차 수열에.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만 암기하면 문제가 풀릴 리가 없죠. 그쵸? 쉽게 바라본다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자, 그럼 얘는 잘 봐. n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맞아? 2n만큼 더 할 건데 2n만큼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을 대입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잘 봐. n이 뭐예요? 변수야. 항 번호라는 변수죠. 10번째 항은 몇이 나와? 왜? 10번째 10 대입해봐요. 그렇죠. 19가 나오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잘 봐. fx는 2x-1이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냥 표기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5 나오는 거고 3에서의 함수값이 5인 거죠. 똑같아. 근데 다만 대입되는 x값이 n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열을 함수로 바라볼 때 되게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걸 조금 짚어주고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기본만 좀 다져주자면 등차수열 첫 번째 AN은,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별표라고 해줄 겁니다. 자, 뭐가 변수야? 뭐가 주인공입니까? 수열에서는 n이 주인공이야. 무조건 n이 주인공이야. 알겠어? 그런데 공식을 보면 a 플러스 n-1d라고 나오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모르겠지.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요? 무조건 첫 번째 항이 나옵니다. 다시 a, n은 3n 플러스 1이야. 당연히 1 대입하면 요거 두 개 더해지게 되겠죠. 그럼 초항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 봐.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돼. 그죠? 5, 9, 13, 17, 20일 진행이 되죠. 이때 일반항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하는 숫자가 4죠. 그럼 4n 쓰시고요. 처음이 5가 나와줘야 되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바보같이 풀면 뭐예요? 이거에다가 대입하고 싶지. 이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래요. 선생님 좀 짧게 얘기해 줄게. 이제 검3이니까. 두 번째. 그럼 SN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면 공식을 써줄게. SN 2분의 1에 괄호 열고 뭐였더라? 2a 플러스 n-1d였나? 이랬을 거야 아마. 암기가 안 돼 있죠? 맞아? 암기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은 등차 수열은 잘 봐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얼마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얼마죠?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4개니까 4개라고 써줬는데 4개가 아니라 나는 지금 2번씩 더한 거니까 2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과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n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an이 a 플러스 n-1d니까 2a 플러스 n-1d 얘가 a 플러스 l로 나오고 2분의 n 이렇게 붙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암기가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봐. 자, SN은 얘들아, SN은 2분의 1에 n 곱하기 그죠? 2a 플러스 n-1d 그죠? 자, 선생님 수열은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주인공 같아 보여요, 여기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잘 봐. n이랑 d랑 곱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써줄 건데 잘 봐. 나머지 건 2분의 써주신 다음에 n은 무조건 나와. 그쵸? n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2a-d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 준비.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2분의 d랑 어차피 n제곱과 n이 나오는 거고 얘는 개수로 볼 거야. 2분의 d에 2분의 2a-d를 더하면 dd 지워지고 2분의 2a니까 뭐가 나와? 그렇죠. a가 뭐예요? 첫 번째 항이지. 그렇죠. 그래서 SN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n에 관한 2차식이야. n제곱 n 써주신 다음에 요 앞에 뭡니까? d가 뭐야? 공차에 2분의 1이 붙어요. 공차를 2로 나눠준 거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그냥 별 써줄게. 왜 별 썼을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뭡니까? 첫 번째 항이 나와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잘 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AN이 6N 마이너스 3이야. 자, 초항이 이제 보이죠? 3. 공차는? 그럼 이걸 가지고 SN을 만들 겁니다. 그럼 뭐야?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가 아니라 그죠? 공차 제곱에 아니 N제곱, 항수 제곱에 여기는 공차에 반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얼마? 3. 그죠? 그 다음에 뒤에다 N 써주신 다음에 더해서 첫째 항이 얼마였어? 그럼 여기다가 0 붙여주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SN은 결국 뭐야? 끝났어요. 이거야. 그냥 암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다시 한번. 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n입니다. 잘 봐. 등차 수열이죠. n제곱 n이니까. 그쵸? 공차가 그럼 이걸 보고서 an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 4n이네. 그지? 얘가 공차의 반이었으니까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해서 1 나오면 되죠. 얘도 더해서 1 나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뭐 써주면 돼? 마이너스 3. 끝났어요. 이게 다야.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다시 AN을 보고선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SM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 N제곱 N 써주신 다음에 공차가 4니까 여기다 2 써주시면 되겠고요. 더해서 1 나오면 되네. 마이너스 1이네. 끝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 공식으로만 암기하면 어때? 훨씬 어렵죠. 복잡하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렇게 다 털어드릴 거니까 이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대신
요걸 직접 숫자를 몇 개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면 되게 편하다는 걸 느낄 거야. 그쵸? 왜냐면 봐봐, AN이 그냥 7n 플러스 3이야. 그럼 10부터 17, 14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뭐 SN을 만들 때도 2분의 7 n제곱에 10 나오면 되는 거죠. 2분의 13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뭐 암산이 느려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좀 보면 돼요. 등차 수열이 이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N 일반항의 모양은 어때? n에 관한 1차 함수입니다. n에 대한 몇 차 함수라고요? 1차 함수. SN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쵸? 그럼 SN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보면 이게 2차 함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그쵸? 얘는 그럼 뭐야? 공차가 마이너스인 함수. 그럼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겠지. 뭐 여기. 그렇죠. 그 함수로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등차. 등차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처음에 따질 거는 진동, 뭐 발산, 수렴, 뭐 이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무한급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을 따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를 또 따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등비급수랑 뭐 등비수열의 극한이나 이런 건 되게 쉬워요.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쉬운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주도록 할 건데, 등차 수열만큼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를 해주자면, 잘 봐. S10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죠? 1번부터 10번까지 더한 거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더한 게 예를 들어 30이라고 할게요. 됐어? 그럼 S20은 1번부터 20번까지 더한 거죠. 얘를 70이라고 합시다. 그럼 S30이 얼마니? 라고 하면 이게 얼마일까? 이게 센에서 보면 상문제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렵죠? 그런데 등차 수열 선생님 아까 정의가 뭐라 그랬어? 한 칸 갈 때 공차를, 한 번, 두 칸 가면 공차를, 세 칸 가면 공차를 세 번 더하는 거. n칸 가면 공차 n번 더하는 거거든요. 잘 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10까지 더한 게 얼마? 30이지. 자,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그럼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20은 얼마일까? 응? 그렇죠. 부끄럽지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잘 안 들려. 이건 핀마이크라 내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라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되지. 그죠? 되지? 나 되지? 그죠? 21 더하기 22 더하기 A30까지 더한 걸 찾을 거야.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 칸 갑니까? 그러니까 공차 10번 더 했겠지. 얘도 공차 몇 번 더해? 얘도 공차 몇 번 더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공차를 몇 번 더 했을까? 아니죠. 10개 더한 거, 10개 더한 거, 10개 더한 거 다 모으면 몇 개야? 100개 더한 거지? 100개 더한 게 얼마래? 10이래.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몇 개 더해요? 그렇죠? 100개 더해서 10 더하겠지. 그럼 여기 50이야. 그럼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하면 얼마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차 수열의 정의로 문제를 푸는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어때요? 개별거 아니죠. 이거를 근데 어떻게 푸냐면, 잘 봐. S10은 2분의 10 곱하기 A 플러스 10 마이너스 1D, 얘가 30.
S20은 2분의 20 곱하기 A 플러스 20 마이너스 1D 70.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요. 그쵸?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선생님이 처음에 뭐를 계속 얘기해주고 싶을 거냐면,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하는 게 내 수학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구나.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학도 할만하구나, 이렇게 쉽게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fx가 뭡니까? 이게 함수야? 잘못 배운 겁니다. fx는 함수가 아니야. fx가 함수입니까? fx는 0이면 함수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죠? 물론 함수 fx라고 하면 함수 맞아요. 그런데 fx는 약간 그냥 물 같은 존재입니다. 얼리면 뭐예요? 고체고요. 녹이면 뭐야? 액체고요. 끓이면 뭐야? 기체가 되죠. 그러니까 fx는 함수로 올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물이지. 근데 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풀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함수에서 부등식이 나오고 왜 함수에서 판별식을 써야 하며, 그죠? 맞아? 그런 것들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공부를 내가 안 했습니까? 아니거든. 외우는 건 다 외웠어. 문제가 안 풀려. 그죠?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내가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잘못 배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선 당연히 판별식이겠다라는 생각. 이건 부등식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후의 연계성 하나도 없이 이 많은 덩어리들을 암기하려고 하니까 벅차지는 거죠. 수학은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 진짜 어렵습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암산도 될걸요, 이제? 여기 숫자 한번 넣어볼까? 내가 내 맘대로. 봐. 여기 15, 여기 35야. 여기 얼마일까? 잘 봐. 그러면 15 다음에 머릿속으로 하나만 써보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20이겠네. 여기 뭐야? 25겠네.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60이네요. 돼요? 물론 암산이 좋아요, 나빠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걸 뭐 굳이 계산을 합니까? 다른 애들 10분 걸려서 풀 건데 우리는 10초면 풀 수 있어지는 거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어떤 포인트를 전달하던 건 간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38번이에요. 다음 수열 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수렴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값이 한없이 커진다. 이건 뭐예요? 발산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발산의 종류 중에는 뭐도 있다? 진동도 있다. 그죠? 진동도 발산입니다. 그쵸? 가장 사람의 마음이 진동할 때가 언제예요? 중국집 갔을 때 아닙니까?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그래서 나왔죠. 짬짜면에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이 항상 뭘 시켜요? 짬짜면을 시키십니다. 나의 마음은 짬짜면에 수렴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진동도 뭐야? 발산이야. 그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쪽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어때요?
진동하고 있죠. 중국집 갔나 보네. 그죠? 그래서 얘는 수렴이 아닙니다. 발산이죠. 진동도 발산입니다. 자, 얘는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1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5분의 4인데 진동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히 진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지?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얘 이것도 진동하는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네. 그죠?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도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좋아요. 얘도 뭐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점 찍다 보면 한없이 어딘가에 가까워질 겁니다. 1, 얘 마이너스 1. 그죠? 이 문제는 점을 찍어보세요 하는 문제여서 여기서 조금은 대충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진동입니다. 얘는 어때요? 얘는 위에가 진동을 막 하긴 해. 그쵸? 생각해보면 얘가 뭐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그 분모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막 지랄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가 이만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0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얘가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겠죠. 수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때? 요건 어때요? 무한대도 급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레벨. 얘는 지금 무한대 몇 차입니까? 1차. 그럼 얘는요? 루트잖아. 그죠? 얘네 뭐예요? 2분의 1차입니다. 차수 누가 커? 위에가 커. 그럼 이거 이제 무시할 겁니다. 이해돼요? 자, 다시 봐봐.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선생님 여기 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자, 무한대의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2분의 n은, 사실은 얘는 그러니까 숫자분의 무한대죠. 그냥 무한대 아닙니까? 이해돼요? 아까 말했죠. 빌 게이츠가 갑자기 나랑 원장님한테 재산을 상속하고 죽었어.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나는 어때요? 반부자입니까? 반부자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지? 빌 게이츠 재산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반은 내가 갖고 반은 원장이 가졌어요. 그럼 둘 다 어때? 굉장한 부자가 되겠죠. 왜? 무한대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래도 무한대겠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야. 그럼 반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부정형이라고도 하는데 n분의 2는 뭐가 될까? 그렇죠. 0이 되죠. 이거는 무한대분의 숫자잖아.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피자를 2조각 갖고 왔어. 그래서 둘이 나눠 먹으면 한 조각씩 먹으면 되네. 해피. 근데 여기 4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반씩 먹어야 되죠. 근데 한 200명 왔어. 2조각을 먹기 위해. 그죠? 아니면 안산 시민이 다 모였어. 2조각을 먹기 위해. 어때요? 맛이나 볼 수 있겠니? 그냥 갈 거죠. 그쵸? 한 10만 명이 모여있는 데서 피자 2조각으로 나눠 먹을 건데 기다릴 겁니까? 먹기 위해? 아니죠. 그죠? 0이야. 먹거나 마나. 그지?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 될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과연 뭘까? 그죠? 그래서 요때 이 부정형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푸냐면 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잘 봐. 요 두 가지를 활용할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 기초부터 다시 설명해 주자. 3n 플러스 1분의 2n-1이 그럼 과연 어디에 수렴하냐면 위아래를 똑같이 뭐로 나눕니까? 최고차인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1, 그죠? 그 다음 뭐가 돼? 3 플러스 n분의 1인데 2의 극한은 얼마? 2고 n분의 1의 극한은 얼마? 그렇지, 0이죠. 얘를 뭐야? 3 더하기 0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이거 결국은 뭐냐면 얘가 무한히 커지고 있다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의미 없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3n분의 2n이니까 개수의 비율을 보면 얼마야? 그렇죠. 3분의 2가 답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야 돼. 이런 얘기 합시다. 자, 태평양을 갔어. 태평양을 갔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크루즈 여행을 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배 앞에서 이거 해야죠. 타이타닉. 그죠? 봤어? 그쵸? I'm king of the world. 이거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래가 끌어올라가지고, 해가지고 태평양에 침을 쭉 뱉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태평양이 아니라 가래침 맞은 태평양 이렇게 불러? 그렇게 부릅니까? 안 부르죠. 왜? 가래침, 침이라고 할게요. 가래침이라고 하죠. 침을 뱉었는데 태평양에다가 침 뱉으면 뭐 막 쭉 갈라지고 막 그렇습니까? 막 물고기들 떠오르고? 아니죠. 왜? 너무 하찮잖아 침이.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선생님이 야 가서 커피 한 잔 타와봐 딱 이런 거야. 그럼 졸라 빡 돌겠죠.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시대에? 그러면 이제 커피에다가 뭘 첨가해줘요. 해가지고 그지? 쭉 뱉어주겠지. 근데 그건 침 맞은 커피 맞아? 그쵸? 왜? 침의 양과 커피 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맞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거야 이제. 봐봐.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n 플러스 1분의 5n 마이너스 1. 이거 그냥 3분의 5라고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n분의 3n 제곱이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 밑에 거 무시하면 위에 무한대겠지 뭐. 그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최고차원만 비교 쫙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y는 x와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좀 이해해 보면 y는 x 그래프 이렇게 생깁니다. 루트 x 그래프는 이렇게 뻗어가죠. 이 차이가 점점 커지겠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차이는 무한히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트 x분의 x도 뭐야? 무한대가 나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얘가 훨씬 커져서. 그러니까 얘가 1 레벨 1이라면 얘는 레벨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레벨 1 레벨이 낮으면 무조건 무시한다. 무조건 뭐 할 거야? 하찮게 여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겁니다. 부정형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다 어떻게 풀어요? 밑에다 써줄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개수를 볼 거야. 개수의 비율. 그죠? 개수의 비율. 맞아? 개수의 비율. 언제? 얘네 둘이 무슨 레벨? 그렇죠. 같은 레벨이면. 같은 레벨. 지수가 같다면 개수의 비율만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잘 봐. 3n 제곱에서 n 빼요. 빌 게이츠 재산에서 고모의 재산을 빼요. 그러면은 빌 게이츠 가난해 죽습니까? 여전히 부자겠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레벨이 다른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는 거야? 같은 레벨일 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얘는 몇 차? 얘는 몇 차? 그렇죠. 그래서 같은 레벨끼리 뺐을 때 같은 부자. 둘 다 같은 레벨일 때 그 조금 차이가 얼마나 나느니라는 걸 찾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보는 거죠. 맞아? 요때도 미안. 요때도 뭐야? 얘네 둘이 같은 레벨이어야 돼요.
같은 레벨. 같은 레벨 뭐? 지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봐. 무한대 3개에서 무한대 2개 빼면 뭐야? 무한대 하나 남네? 그러니까 개수도 어때야 돼? 같은 레벨이어야 돼요. 개수까지. 그쵸? 얘는 뭐만 같으면 됐어? 지수. 왜? 비율을 볼 거라서 그래. 그쵸? 얘는 같은 레벨의 지수의 개수까지 같아야 돼. 왜요? 얘는 차이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맞아? 차이를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죠?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듭니까? 배웠을 거예요. 유리화. 그렇죠.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유리화. 잘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그래요. 근데 아까 말했지.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어. 이게 공부는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 파는 겁니다. 땅 파는 싸움이야. 그죠? 열심히 파면 돼? 정말로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확인해야 돼. 쟤는 삽으로 푸고 있어. 그쵸? 그런데 본인은 손에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이 들려있는 거야. 내가 쟤보다 열심히 팠어. 제가 삽으로 한 번 뜨고 가면 어때? 나 하루 종일 판 거랑 쟤 한 번 푼 거랑 어때요? 비슷해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포크레인 들고 오네? 푹 푸면 어때? 따라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돼요? 그렇죠. 유리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율로서 푼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풀이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풀이밖에 없어요.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물론 같은 거였지만 0분의 0꼴, 그죠? 0 곱하기 무한대 꼴, 총 4가지로 보였죠. 근데 얘는 2가지지만 어때? 결국은 한 가지 풀이. 함수의 극한도 4가지로 보이지만 결국 2가지 풀이에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거나 0분의 0꼴이거나. 그걸 보면 어려운 문제도 되게 포인트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볼까?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이걸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위에 몇 차? 위에, 아래. 그렇죠. 누가 하차나? 그렇죠. 무한대. 발산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죠? 로그 1. 로그도 0으로 가네. 이것도 뭐야? 로그 값은? 그래프 그려져요? 이렇게. 얘가 어디로 갑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0에 가까워지니까 함수값이 어디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얘도 발산.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치워도 되죠? 자,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오늘 문제 여기까지만 풀게요. 많이 하진 않을게. 자, 봅시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3이래. 수렴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2래요. 수렴했죠? 그쵸? 여기서 이제 리미트의 성질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성질인데, 요때 봐봐. 이렇게 써줄게요. AN 플러스 BN, 그 다음에 CN 곱하기 DN 마이너스 K.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리미트는요, 변수가 뭐라고? n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를 다 개념을 해보면 각각 무한대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K의 극한은 뭐가 되죠? 그냥 K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왜? 변수가 뭐라서? n이어서.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리미트는 더하기든 나누기든 곱하기든 상관없이 그냥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로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그마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리미트의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리미트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문제를 다시 한번 쓰면 an 바로 bn 플러스 2, 그 다음에 2an 마이너스 bn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산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무한대로 적용해 주시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자, 얘가 얼마? 마이너스 6? 그렇죠. 얘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서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2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흐뭇해요. 자, 선생님이 요거를 일부러 잘못 썼어. 그쵸? 이걸 왜 썼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가르쳤던 문과 고등학생 3학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써가지고 98점 맞았습니다. 서술형에다가 요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한 번 더 썼다고 2점을 감점했어. 개 빡치겠죠. 그래서 질질 짰던 기억이 나요. 네, 여기서 당연히 쓰면 안 되지. 그쵸? 리미트를 사용한 결과야. 물론 여기 리미트가 있다고 해서 그 값이 변화요? 변하지는 않아. 잘못 쓴 거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미트를 사용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리미트를 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 2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문제서를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린다고 얘기했죠. 잘 봐.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수학은 문제가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 그래프도 있고, 그지? 이렇게 번호 있고, 그죠? 맞습니까? 뭐 여기 뭐 5번 뭐 이렇게 있고, 그죠? 6번에 뭐 표 있고, 뭐 이렇게, 뭐 지랄하죠? 그죠? 7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습장에 푸시면 돼요. 그죠? 선생님이 옛날에 좀 진돗개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진돗개였습니다. 진도만 나가는 개. 이래가지고 애들이 진돗개라고 불렀어. 진도만 나간다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 날도 막 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괜히 진돗개라고 불릴만 합니까? 아무튼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답도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자율에 맡겨요. 내가 막 너무 많은 걸 컨트롤 해주고 싶진 않아. 그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썼다 지웠다 하면은 싫어집니다.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아껴서 쓰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잘 봐. 내가 여기서 문제 이렇게 있는데 으아 이렇게 채점하지 말고 초등학생입니까? 이렇게 찍 그어놓고서 여기다 풀고 싶니? 싫죠. 그치? 선생님이 문제에는 건드려지지도 않게 그냥 작게 동그라미만 치시면 돼요. 요 정도만. 틀리면 어때요?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풀어서 맞으면 세모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맞으면 동그라미만 쳐주시면 됩니다. 5번 풀다가 틀렸는데 못 풀겠어. 그럼 당연히 옆에다 뭐 쳐요? 별표 치고 뭐 하시면 됩니까?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풀었을 때 맞으면 다시 세모 표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맞았죠? 그 다음에 틀렸어. 그 다음에 또 다시 풀 때 같은 색깔로 하셔도 되고요.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두 번째 풀 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거 왜 틀린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맞았어. 그런데 얘는 또 틀려. 보통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셔야죠. 다시 체크. 얘는 뭐야? 왜 틀렸지? 계산 실수. 그죠? 그럼 옆에다 조그맣게 계산이라고만 써줘도 되겠지. 얘는 뭐예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났어. 얘는 개념을 모르겠어. 그죠? 얘는 뭐 문제가 읽히지가 않아. 해석이 안 돼. 이 정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깨끗하겠죠? 책에는 아무것도 난 표시하지 않았어. 뭐야? 맞았다, 틀렸다 하고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채점하면 색깔 바꾸시면 되죠.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모든 문제가 동그라미 될 때까지 푸시면 돼요. 그럼 딱 보면 몇 번 풀었는지, 몇 번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까지 보이죠? 깨끗한데. 그죠? 그러면 잘 봐. 시험 전날이야. 시간은 없어. 개 졸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 뭐 보면 돼요? 보면 되죠. 보인다고요. 이렇게, 이게 문제서 자체를 오답 노트화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오답 노트 정리하고 뭐 한 거 있죠. 어떻게 찾아볼 건데? 그 서울대 간 학생 문제 풀어가지고 문제 얼만큼 풀었는지 연습장 본 거 봤어? 뭐 거의 이만큼이야. 연습장만. 수학 푼 문제집만 이만큼이 연습장만. 그거 오답 노트 어떻게 찾아요? 불가능하다. 선생님도 오답 노트 관리 안 돼요. 이런 거. 그치? 초등학생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더하기를 틀렸으니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 이러면서. 그쵸? 비슷한 유형의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내주면 되지.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문제를 보고서는 문제를 바꿔서 준다? 쉽지 않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를 계속 다시 풀어보는 게 제일 완벽한 거죠. 결국엔. 그죠?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포스트잇은 왜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자 중에 이제 그 고대 갔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자인데, 걔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유형 이렇게 나오면 아까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기를 딱 요만하게 포스트잇을 딱 붙이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요 위에다 붙이는 거. 그러면 요거 싹 접어가지고 하면 선생님 풀이 안 보고 풀 수 있다 그러더라고. 요 정도만 붙여놓더라고. 뭐 많았어요. 무슨 이만한 노트, 요거보다 좀 작은 옥스포드 노트 있죠. 거기다 필기한 거 페이지마다 껴놓고. 근데 그건 빠지더라고. 내가 야 잠깐 책 좀 줘봐. 그러면 그러면 좀 짜증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선생님 모자라면 어떡해요? 포스트잇의 장점이죠. 여기다 또 붙여서 연결하면 되죠. 길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근데 포스트잇이 비싸서. 그치? 근데 폭이 좀 뭐 그거 알아서. 오케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문제서가 관리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엮어주지도 않고 교재를 시켜서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뭐냐면 제본하는 것도 사실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학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로 요 책 요대로, 그죠? 관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한 3번 푼다? 그럼 진짜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겁니다. 진짜요. 그러면 목표가 생겨. 뭐냐면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은 문제 얼마 안 풀었으니까. 근데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단원 풀었어.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 가끔. 선생님이 막 질문 받아주다가 진도 못 나가거나 이랬을 때 풀 거 없는데요? 헛소리지. 거짓말. 다 풀었대. 뻥치고 있네. 다시 풀어봐 그럼. 되게 웃긴 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그래서 자기 다 풀었대 쌤. 그래서 너 기다려. 그래서 쌤에서 내가 상문제만 오려가지고 프린트 뽑아서 풀렸어. 못 풀어. 반도 못 풀어. 다 풀었다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의심하는 과정이라 그랬지. 맞아? 선생님이 쉽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푼 거죠. 내가 설명한 거죠. 집밥 백선생 이거 본 적 있어요? 백종원이 나와서 막 요리하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와서 등짝 스매싱 맞을 겁니다. 왜냐면 백종원 씨가 뭘 하냐면 여기서 막 뭐 끓입니다. 여기서 막 볶아요. 여기서 막 칼질해. 내가 그걸 하면 어때? 끓어 넘치고 여기 막 불나고 솜비고 막 장난 아닐 거야. 난장판. 왜? 내가 끓이는 것도 백종원 씨만큼 못하고 불 조절도 볶는 것도 백종원 씨만큼 못하고 칼질도 백종원 씨만큼 안 돼. 선생님이 뭐 백종원 씨와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죠? 내가 문제를 푸는 거,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 거의 숙련도가 좀 달라. 그러니까 막상 들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랑 내가 직접 해보는 거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지? 뭐 쉽게 말해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점프하는 걸 내가 졸라 열심히 봤어. 그러면서 막 해설위원이 막 설명해 주잖아. 아 그렇죠, 저렇게 바깥쪽 날로 점프해서 안쪽 날로 착지하고 막 이러면서, 그지? 아 저렇게 그렇게 해서 몇 바퀴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내가 스케이트장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는 깨지겠지. 링크가 깨지든지 내 머리가 깨지든지, 그지? 쫓겨나든지 할 거 아니니까 내가 거기서 점프 뛴다고 생각해봐. 되겠습니까? 물론 수준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돼요. 두 번 해서도 안 되면 세 번 하면 됩니다. 세 번 해서도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면 해결되는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죠. 많이 틀리는 거라고. 틀리면 돼. 다시 풀면 되니까. 얼마 전에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들내미가 막 게임을 하다가 졌어. 그래서 fail이라고 떴답니다. fail. 내가 막 웃더래.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알고 울어? 웃니? 웃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fail? 알지.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다시 하라는 소리잖아. 거기서 아빠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답니다. 다시 하라는 소리구나. 그냥 얘는 두렵지 않은 거지. 떨어져도. 실패는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문제 푸는 수준은 그 정도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는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등차 수열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십시오. 그죠? 아까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해 줄까? 그냥 영상 오늘 올려주시면. 오늘?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너무 커서 안 가. 몇 기가야? 줄여야 돼. 매일. 메일로? 노력해 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죠?